오늘 고전 시가 프린트를 다 끝낼게요. 여기 있는 프린트 중에서 내가 안 하는 거는 그냥 출제 확률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해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내가 해설을 만약에 수업 시간이랑 영상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한 번씩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보자. 이 비가라는 작품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비가는 보다시피 연시조, 연시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어떤 거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왕세자들이 이제, 청나라에 잡혀간 거, 그 다음에 그 잡혀간 분들에 대한 그리움, 걱정, 언제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올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왕세자가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 그것을 제대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조정의 신하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뭐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분위기가 이제 화친론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자. 자,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문노라 내 꿈아 만리 요양을 어느 곳에 다녀왔느냐. 그 꿈한테 만리 요양을 어느 곳에 다녀왔느냐. 이 만리 요양이라고 얘기하는 건 청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왕세자들이 잡혀가 있다. 반갑다. 학가선용을 친히 뵌 듯하여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학가선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잡혀간 왕세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꿈에서 친히 뵌 듯하여라 하는 거고. 자, 밑에 보자. 풍설 섞어친 날에, 풍설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당연히 실현인 거고, 문노라 북래사자야. 소해 용한, 소해 작은 나라의 용한 왕세자, 우리나라의 왕세자가 얼마나 추운가. 그래서 북래사자 같은 경우 이제 북쪽에 다녀온 사시나 라고 물어보는 거야. 소의 용안이 얼마나 추우신가. 이래서 북래사자야, 이래서 이거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너가 다녀와서 북쪽으로 갔다 온 조선의 사신을 물어보는 건데, 가서 왕세자 봤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춥냐. 고국에 못 죽는 고신이 눈물겨워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못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연에서 꿈에서 왕세자들을 본 거고, 사신은 가가지고 보고 온 거고. 자, 박재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는 거지. 요 님이 누구겠어? 요 님은 임금을 얘기하는 거야. 임금 같은 경우는 굴욕적인 항복을 한 후에 뭐 했냐면은 자기 아들들을 이제 다 포로로 보냈지. 그래서 이런 박지상이라는 충신이 죽은 다음에 임금의 걱정을 알 사람이 없다. 지금 조정에는 왕자들을 다시 구해올 사람, 그 다음에 임금의 걱정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역충공 이런 왕세자들을 누가 모셔오겠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표현이냐면은 왕세자를 얘기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네. 일단 어떤 거냐면 학가선용, 그 다음에 소해용한, 그 다음에 이역춘궁,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간 왕세자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 보자. 자, 지금의 치술령 귀혼을 못내 슬퍼하노라. 그러니까 박재상이 어떤 거냐면 치술령 귀혼, 그러니까 치술령에 돌아온 이 박재상, 이 영혼을 못내 슬퍼한다. 이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왕세자를 모셔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박재상의 영혼마저 이 사실을 굉장히 슬퍼할 것 같다. 자,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이 많대. 근데 무신이 너무너무 많아. 무신은 가가지고 이제 싸우는 사람이야. 근데 신고, 어렵게 이룬 화치는 누구를 두고 한 거냐. 슬프다. 조구리가 이미 죽으니 참승. 그 수레에 같이 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조구리도 마찬가지로 위에도 박지상이 죽었네. 여기도 조구리가 죽었네. 이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왕세자를 구할 만한 그런 충신이 없구나.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친 있지. 자,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이 너무 많아. 무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가서 싸우는 사람인데, 여기서 어렵게 이루는 화친은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한 거냐라고 얘기해서 이 글은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다. 이 사람은 이 화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무신이 도대체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차피 나가서 싸울 거 아니고 화친할 건데, 이런 내용. 자,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의 절로 길어서
아는 일이 없으니 그 안이 좋을 소냐.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왕세자를 구해올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울분, 이런 식으로 인간 사회는 굉장히 일이 많네. 근데 구멍에서 그런 구렁 거기서 자라는 푸른 있잖아. 봄비에 절로 길어. 얘는 걱정이 없어. 그래서 너는 아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지? 이 아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는 살아가는 이런 괴로움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좋겠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노라. 그러니까 풀하고 화자가 대조가 되고, 풀은 어떤 거다? 근심할 일이 없다. 그리고 화자는 근심이 많다. 그래서 자연물과 비교, 자연물과 대조해서 화자의 시름을 얘기하고 있다. 자, 이거사 어린 거사 잔말하지 마,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화친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어린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지. 다른 나라랑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에서 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비굴하게 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철 모르고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모르고 얘기하는 이 어린 것한테 얘기하는 거지. 잔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래서 여기 칠실의 비가를 누가 슬퍼하겠냐. 그래서 해설에는 신분에 맞지 않는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자기가 이런 일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되지가 않아. 근데 나는 능력은 안 되지만 너무 슬프거든. 그래서 이거를 신분에 맞지 않는 슬픔이라고 얘기해. 이거를 누가 이렇게 슬퍼하겠냐. 어디서 탁주 한 잔을 얻어서, 이거는 술 한 잔을 먹고 이 시름 풀까 하노라. 그래서 근본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달래는 그 수단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너무 속 터지는 말에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라는 화친론을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 이 어린 것에 대해서, 근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그런 힘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술 먹고 이 시름을 잠시나마 잊고 싶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이 비가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박재상이라든가 조구리 같은 경우는 충신이구나. 이런 사람이 지금 죽어서 없어서 나라를 그러니까 좋게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뭐하고 있어? 쓸데없이 화친을 하고 있다. 근데 화자는 화친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걸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산중잡곡이라는 작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그 우리 이감 모의고사 파이널 5차에서 풀었던 거고, 거기 일부가 남아 있어서 여기를 가지고 해보자. 보다시피 엄청나게 긴 거 여기서 38수까지 있지. 근데 뒤에 보니까 44수까지 있네. 이거 엄청 긴 작품이다. 자, 그래서 보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을 떠나서 노년의 화자가 나 너무 사는 게 편해, 나 이 자연에서 즐기고 있어, 이런 내용. 보자. 와룡산 내린 아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와룡산이라고 공간적인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왔네. 밤무당 작은 연못을 새로 여니, 그러니까 연못을 만든 거야. 근데 티 없는 거울에 산형, 산 그림자가 잠겼구나. 그럼 당연히 산형은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네. 내가 이 연못을 경영하는 뜻은, 이 연못을 내가 파서 연못을 유지하는 뜻은 그를 보려 하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산 그림자가 잠기는 어떤 거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 합니다. 자, 솔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으니, 그러니까 소나무 아래다가 자기가 길을 내고 연못 위에다가 대를 쌓았네. 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높게 올라가 있는 곳, 그래서 올라가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곳을 쌓으니 풍월연화, 자연이 좌우로 온다. 풍월연화, 이런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가 그 근처에서 막 오는구나. 그 사이에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이러니까 그냥 완전 자연 친화네. 자,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난다. 금수, 금수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이제 한자는 잘 몰라도 되는데 문맥으로 알아야 돼. 금수라고 얘기하는 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단이란 뜻이 있고 하나는 짐승이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비단이라는 말과 짐승이라는 말은 문맥상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인 부분에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은 비단인 거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냥 짐승인 거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아름다운 경치 얘기하는 거니까 비단, 비단 같은 추산. 그래서 주로 가을 산에 알록달록 단풍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금수라고 얘기해. 여기에 비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밝은 달이 더욱 좋다. 하물며 백설 겨울에 푸른 소나무야 일러 무엇하리요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필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미리 해놓은 거야. 계절감은 있는데 계절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로 시간이 흐른다 계절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화자가 있는 시간이 화자가 어떤 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흘러야 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장소를 약간 브리핑해 주는 거야. 여기가 왜 좋냐면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파래.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든다. 그리고 겨울에는 뭐 눈이 쌓인 소나무가 있는 풍경이 멋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 흘렀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여름에는 바다에 놀러 가고 겨울에는 스키장을 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시간이 흘렀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은 진짜 화자가 머무는 그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근데 계절감을 통해서, 계절감이 있는 시월을 통해서 사계절마다 다 아름답다. 이 얘기는 하고 있는 게 맞아. 자, 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무릉도원, 이상향, 이거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지? 화자가 아름다운 경치에 있으면은, 아, 여기가 진짜 이상향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만족감. 근데 화자가 부정적인 현실에 있다. 나는 무릉도원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근데 이미 화자가 지금 아름다운 자연에 있잖아? 그럼 여기는 무릉도원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 보자. 도원이 있다 해도 옛날에 듣고 못 봤대. 홍화가 만동하니 이런 건 해석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진진 여기로다. 여기가 진짜로 어떨 거기 무릉도원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있는 이 장소가 무릉도원만큼 아름답다. 이 몸이 어떠하냐? 나는 이상향에 사는 사람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해서 만족감. 자,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와도 시험에서는 자문자답, 문답법 이렇게 말해. 자, 60년을 다 지낸 후에 또 두 해를 지났대. 62세네. 수능에 이 사람이 62세다 이런 거 안 나오겠지?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나중에 뒤에 가면 나이를 더 먹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 이거 보자. 오늘날 봄을 보니 또 한 해가 또 오도다. 아, 봄이 또 왔네. 1년이 또 지났나 봐. 매일 이렇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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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자기가 늙겠다라는 슬픔이 아니라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1100년에 이르겠구나 라고 얘기해서 나 이렇게 오래 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희망과 기대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연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연에서 오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야. 자, 보자. 젊은 번님네야 늙은이를 웃지 마라. 너 젊었다고 늙은이 비웃지 마. 젊기는 잠깐 사이인데 늙기는 더 쉬워. 너는 지금 젊지? 근데 젊음보다는 늙는 그 기간이 더 길다. 봐봐. 너희도 나 같으면 너희도 나처럼 뭐한다? 늙으면 또 웃을 이가 있다. 요 이는 다른 사람인 거지. 너희를 비웃을 만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젊다고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너도 곧 늙어. 그러니까 늙은 나를 비웃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늙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자연에서 있는 그 노년의 삶이 너무 좋은 건데 늙기가 싫고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자, 70년을 다 지났네. 8년이 지났대. 아까 62세, 지금 78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렇게 나와야지만 이게 시간의 흐름인 거야. 아까는 62세였다.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아, 물론 이렇게 몇 년 이런 것까지 너무 구체적인 건데 이런 건 처음 봤지. 그러니까 드문 시인 거고. 근데 보통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돼. 한가한 이 몸이 수역 중에 늙어간다. 이 자연 중에서 늙어가는구나. 오늘날 또 봄을 만나서 격양가. 이거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노년의 봄을 한가롭게 즐기는 거고 이 글에서 알아야 되는 건 장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나 늙는 게 싫어 이런 말은 아닌 거야. 그래서 만약에 늙음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자, 늙기는 다 서럽거니와 늙기는 다 서러워.
늙으면 서럽지. 그러니까 늙음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고, 거부는 나 늙기 싫어 이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늙는 건 다 서럽지. 근데 오래 살기가 원래 어렵잖아. 진실로 오래 살 거면 어떻게 된다? 진실로 오래 살면 늙을수록 더 놀겠다. 그러니까 나는 맘껏 내 인생을 즐기겠다. 우리는 나기망우 삶을 즐기면서 근심을 잊어야 내가 늙는 줄을 모른다. 그래서 막 늙기 싫어 이런 말 아니라 늙으면 서럽잖아.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기, 아까 말했지만 이 사람이 오래 살기가 뭐였지? 아까 보다시피 1100년을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거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뒷부분, 여기 내용 같은 경우 동락당, 이 내용은 우리 모의고사 때 풀었던 거야. 지금 보다시피 고전시가가 보다 보면은 다 모의고사에서 푼 것들이 나오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고전시가는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어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수능이나 평가에는 반드시 나오지. 그러니까 계속 모의고사에 싫다 보면은 뭐 하냐면은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동락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 막 보기에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현적이라는 사람을 막 예찬하는, 그런 그 사람의 예찬하면서 그 사람 뒤를 따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해서 알아야 되는 게 여기 북새곡. 북새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내용 기억날 거야.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자, 그 누가 어사 벼슬이 좋다고 했던가. 이거 모의고사에서 풀었었어. 봉고파출이, 봉고파출, 다른 사람 막 사또가 뭘 잘못해 그럼 그 사람 관직에서 파하는 게 쾌한 일인가. 나는 그게 굉장히 통쾌하지 않다는 얘기야. 왜냐면 사람 대 사람이니까. 형문 곤장 치는 것도 난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맞지만 나는 그거를 썩 즐기지 않는다. 나는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때리고, 물론 잘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벌 주는 게 나는 그렇게 막 진심으로 기쁘지가 않아. 못할 일을 억지로 하니까 나의 심정이 점점 나빠진다. 기억나지? 자, 그래서 막 봐봐. 낙송자가 원망하면서 나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나를 원망해서 몹쓸 말을 지어내고, 모르는 이는 어찌 알겠어. 나를 막 뒷담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누명을 씌웠다. 뭐 괜히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고지듣는다. 고맙단 이는 잠깐이야. 백성들이 고맙습니다. 막 어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잠깐이고 원수는 대대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얘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 임금이 이 상황을 몰라. 이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거냐면 누구에게 말할 수냐. 그 사정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백성들 입장에서 조정에 이거를 알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내가 이것을 뭐 한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고통을 임금에게 알려줄 테니까 죽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뭐가 문제야? 봐봐. 부끄러운 일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혼자 물어봤어. 근데 중요한 건 상관할 일이 있더라. 여기도 혼자 자문자답이네. 나는 지금 내가 내 일이 막 부끄러운 건 아니야.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근데 상관난 일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보고를 해. 조정해서 살펴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시행을 안 해. 얼마나 허무해. 나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다 알았는데 근데 그걸 시행을 안 하네. 아 진짜 너무 허무하다. 이게 상관이 있다. 이게 문제다. 이런 말. 자, 근데 우리 모의고사에 없던 것 중에 어떤 거다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 이거는 수능 완성에 나왔던 부분이야. 여기를 보자. 봐봐. 자기가 암행어사로 왔어. 암행어사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기생의 말 보아라. 기생의 말을 인용을 했네. 저 양반이 어사야? 어사 또 몰골 봐봐. 너 집이 가난하니? 야, 갓은 꺾어지고 옷은 어찌 까마며. 그 뭐냐면은 어사로 오면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굉장히 행색이 안 좋아진 거지. 보자. 여기 아까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얼음 밑에 빠졌고 다 젖고 동태가 되었고 막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 봐봐. 여기 발맵시 더욱 좋다. 집신을 심었다. 키 크고 얼굴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자기가 암행어사를 들을 때는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고 하는 게 호랑이 같았어. 범. 근데 보니까 사람이 미역 같다. 이거를 기생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지? 해악적이지.
그 지방까지 오면서 그 지방에 오면서 너무 고생을 하면서 막 걸어서 왔기 때문에 행색이 안 좋아진 걸 보고 미역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초라해. 근데 이제 좌수이방을 막 잡아들여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난리 쳤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누구지? 그런 기생에게 자기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야? 그냥 자기가 하려는 일을 한 거야. 근데 아까 그 기생, 날 놀렸던 기생의 눈치를 봐봐. 고슴도치 되었다. 고슴도치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어때? 내가 엄청나게 빡세게 막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였어. 아까 나를 했다 봐봐. 고슴도치 되었더라. 아까는 조롱턴이 지금은 떠는구나 이랬지. 그럼 봐봐. 우리가 고슴도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이게 뭘까라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왜냐면 만약에 이게 수능에 나온다고 해봐. 고슴도치가 되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고슴도치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다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맥락이 없이 고슴도치만 가지고 이게 기생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라고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떠는구나. 뭐 이런 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잠깐 하는데 간단히 출세곡을 나한테 수업을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출세곡 같은 경우에 하나만 할게. 자, 출세곡이라고 얘기하는 건 출세했다가 절대 아니야. 우리가 저 사람 출세했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출세야. 이게 아니지.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함경도로 부임 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 내용이 특이한 이유가 읽다 보면 관동별곡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을 거야. 근데 관동별곡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디지? 그 관동 팔경, 지금의 강원도라든가 그런 지방으로 자기가 부임된 거를 너무 고마워하면서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내용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야. 자기한테 치병, 병사와 병사를 뭐지 지휘하고 뭐 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나에게 맡겨 보냈어. 근데 망극한 성은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다니 너무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서생의 일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문관이란 말이야. 서생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비거든. 맨날 글 읽는 선비야. 근데 자기한테 지금 뭐 했냐면 치병, 무관의 일을 맡겼는데 하필 그 무관의 일도 어디? 함경도. 함경도 함경도가 어디냐면은 국경. 오랑캐와 서로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의 요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충지. 요충지란 얘기는 군사적인 요충지거든. 군사적으로 완전 중요한 지역에 나는 선비 문관인데 나한테 거기에 무관으로 보낸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너무 뜻밖이다. 난 도대체 왜 내가 변방에 무관이 돼가지고 가는 거지? 나는 맨날 붙들고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칼을 들고 변방으로 가게 생긴 거지. 근데 어쨌든 나는 가. 근데 진실로 뜻밖이다. 내키지가 않는다. 이런 거야. 임금께 절을 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리박 국경에 이 한 몸 다 잊었구나. 이모 한 몸 다 잊었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있지만 좀 약간 형식적인 거지. 어쨌든 내 한 몸을 다 잊고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야. 흥인문 내달아 녹양에서 말을 갈아타니라고 말해서 공간의 이동 이런 게 나오네.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다라는 여정이 나오는 거야.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옛 사실을 기별로만 들었더니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옛날에 이런 거를 이제 고사 인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사 인용을 하는 거는 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한지 봐봐. 여기 보면은 이런 거는 근데 크게 막 중요한 건 아니야. 뭐 직언, 올바른 말을 굽히지 않았던 그 마음이 결국 무제에게 버림받고 회양으로 부임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회양, 그러니까 자기랑 지금 비슷해. 어떤 거냐면은 대궐을 홀로 떠난 적객이 무슨 일인가라고 얘기하지. 이 적객이 누구냐면은 유배에 가는 신하를 얘기해. 그러니까 귀양살이 하는 신하를 적객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사실
적객이 아닌 거지. 귀양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부임받아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괜히 어떤 상황이다? 함경도의 저 막 산에 굉장히 열악한 곳, 막 그런 쪽, 막 산이 험하고 이런 쪽에 가는 거는 자기가 마치 적객, 귀양살이를 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높고 험한 천령을 험하단 말 하지 마. 세상살이에 비하면 너 여기 높고 험한 이런 고개는 마치 평지와 같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뭐야? 자기가 나이가 들었거든. 이 사람이 지금 50대란 말이야. 56살인가 그래. 내가 옛날에 56살이면은 진짜 어른이야. 노년인 거지. 근데 그때 내가 여기에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 와, 내가 여기를 왜 가는 거지? 세상 살기 빡세네. 라고 얘기해서 세상살이에 비해 보면 이 높고 험한은 평지인가 여기노라. 아까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연물과 나를 대조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높고 험한 이 지형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를 비교해서 와 살기 빡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한양은 어디요 대궐이 가려졌네. 나 이제 벌써 함경도로 가고 있는 거야. 안변 북쪽 저기쯤이 오랑캐 땅이래. 비린내 노린내 일소하여 천리밖을 몰아내니 윤관 김종서 옛날에 이제 윤관은 이제 고려 때 김종선은 조선 이전에 그 사람들의 공적, 그 공적을 누가 뭘 했냐면은 오랑캐들을 천리 밖으로 몰아냈어. 그 공적을 풀과 나무가 다 안다. 용흥강 건너들어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낭민루에 올라앉아. 그럼 다 그냥 공간 이동하고 있네. 옥저 산 하나를 다 보니까 천년풍패의 맑은 기운이 어제인 듯하다 했네. 자, 그다음 봐봐. 군영의 일이었고 막사가 한가하되 기녀와 함께 오른 거야. 산에 올라갔네. 꽃피는 3월이야. 그랬더니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 빼곡한 숲을 붉은 비단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어떤 거지? 아름다운 경치. 이런 걸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 볼까? 은빛산이 거치는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지? 3월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은빛산, 눈가루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계절, 겨울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겨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파도, 물보라 이런 거. 자, 비단 같은 잔디에 백운 같은 천막치고 버들립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는 거야. 거기 있는 다른 사람이랑 뭐 하냐면은 활로 버들립을 쏘는 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지 그냥 산에서. 무리지은 미녀들 아까 그 기생들이 좌우에 펼쳐져 있어 아쟁 비파를 타거니 켜거니 아리따운 여인들 추거니 부르거니 봄 경치 끝이 없고 했는데 이제 실증 나는 거지. 왜 그래? 이 사람은 그냥 자기는 서울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자꾸 자기를 함경도의 총구석에 처박아놨단 말이야. 여기를 오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고향을 바라보니 험한 곡에 가려 있고 객지의 산천 자기가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육진 막 이렇게 외적을 막을 만한 집만 펼쳐져 있대. 태평시절 이게 중요해. 왜냐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 사람이 함경도에 와서 절대로 뭐 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태평시절 이 사람은 지금 전쟁이 아니라 여기가 있잖아. 중간에 중략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와보니까 되게 평화로워. 자기는 함경도가 진짜 막 맨날 오랑캐랑 싸울 줄 알고 그랬는데 굉장히 평화롭고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이거야. 굉장히 어디 갔어? 자, 굉장히 어떤 상황이다? 방비가 잘 돼 있어. 굉장히 방비가 잘 돼 있고 백성들은 있잖아. 봐봐. 다 없어져 버렸네. 자, 보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여기지. 태평의 시정 적객 여기부터. 그래서 굉장히 방비가 잘 돼 있고 백성들이 태평해. 이런 상황이야. 자기가 이때 적객 이런 태평한 시절에 유배 와 있는 사람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적객이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모든 것에 뭐가 있다? 임금의 은혜가 있다. 대궐에서 멀어진 몸 누가 하니 슬퍼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군은이로 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 아, 내가 지금 임금님의 은혜로다라고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임금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해서 조선시대 때는 모든 걸 다 임금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는 임금이 날 부임지로 보낸 거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게 임금님의 은혜로구나라고 얘기해서 반어법으로도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게 진짜 임금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고맙다고 하는 건지 반어법이라고 얘기하는지는 그냥 알 수는 없고 아마 보기를 줄 거야. 대궐에서 멀어진 몸을 누가 아니 슬퍼하겠고 대궐로 돌아갈 일을 어찌 기약할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막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난 여기가 싫고 그냥 대거리 가고 싶어. 난 서울 가고 싶어.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돼. 평생에 먹은 뜻 막 또 운명 얘기하고 있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봐봐. 어부가 이 말을 듣고 내용이 뭐야? 나 여기 있는데 여기 너무 싫은데? 나 언제 궁궐로 돌아갈 수 있지?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 싫어.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어부는 어떤 거야? 고전시가에서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낚싯대를 둘러매 노래를 불러. 자, 뭐라고 얘기해? 어부는 당연히 무슨 말 하겠어? 어부가 할 수 있는 말. 자연이 최고야. 자연 즐겨. 이 말이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 와, 난 여기 있어도 봄의 경치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고, 그리고 나는 대궐로 가고 싶고, 막 이런 투정을 막 부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 일을 잊은 지가 오래야. 속세 다 잊었어. 몸조차 잊었노라. 갖가지 세상살이에 낚싯대 하나뿐이다. 갈매기는 나와 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다? 어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자연이 너무 좋아. 그럼 결국 어부가 하는 얘기는 어떤 걸까? 너도 지금 자연을 즐겨봐. 자연을 즐겨봐. 자꾸 그렇게 군 걸 생각하지 말고 한 자연을 즐기면서 여기 보자.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 다음에 어부의 노래가 이어지네. 어부의 노래에는 세상 일에 대한 초연함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그래도 어부의 말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초연함을 가져봐라 라고 어부가 하는 말로 그렇게 끝나는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딱 그냥 끝이야, 끝. 그래서 여기 나오는 출세곡 같은 경우는 긴 건 아닌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중략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왔더니 정말 뭐 아무것도 없더라. 되게 평화로워. 막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계속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내용. 그래서 출세곡은 변방에 왔는데 실제로 고생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 계속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변방에 와서 고생한 내용보다는 여기에 오면서 그 험한 지형 때문에 고생을 하는 내용이 많아. 그래서 꼭 나머지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알려준 거, 그다음에 여기서 영상 한 거는 반드시 알아두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한다? 한 번쯤 해석을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알아두자.